온타리오주 토론토시의 빈집세 도입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빈집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동시에 임대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해 주자는 대책입니다. 앞서 2017년부터 만지작거리던 빈집세 도입안이 어제 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 시의회를 거쳐 공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 도입안에 따르면 빈집세율은 1%로 내년 1월부터 적용돼 2023년에 세금을 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빈집으로 두면 1년에 10,000달러를 내야 하는 겁니다. 대상은 1년 중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집 소유주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보수 공사를 할 때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가는 스노우버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토론토시는 아직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서 빈집세를 도입한 밴쿠버를 참고할 때 1년에 약 5,500만 달러에서 6,60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도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세 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중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토보다 먼저 빈집세를 도입한 밴쿠버시는 올해 세율을 1%에서 3%로 인상했으며 2018년부터 주정부가 도입한 빈집 투기세도 적용됩니다. 한편 토론토 집행위원회는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안은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고급 주택 증세는 2.5%에서 3에서 4%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어제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1일 신규 환자도 194명 늘어 나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워터루에서 42명, 토론토 35명, 필 지역 26명 등입니다. 어제 온주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소됐던 과외 활동들과 스포츠가 재개되고 대면 수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온주 성인의 1차 접종률은 78%인데 반해 12세에서 17세는 58.6%, 18세에서 29세는 66.5%로 저조합니다. 이에 온주 보건 책임자는 다가오는 신학기 안전한 등교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해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층은 서둘러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어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신규 확진자만 46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알버타주에선 새로 33명이 늘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늘어난 1일 신규 환자 수는 445명입니다. 백신 접종을 높여 확산세를 막은 건데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기준 신규 환자 1,113명 늘며 이틀 연속 1,000여 명씩 쏟아지며 4차 유행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델타에 이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난해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램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됐다며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램다 변이 바이러스는 11건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램다는 다른 변이보다 전염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와 관련해선 국내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시노백 접종자에 대한 연구에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남미에서 번지고 있는 램다 변이가 미국과 영국 등에서 확인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집단 면역을 통한 감염 예방이라며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12세 이상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7.7%, 2차 접종률은 43.3%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인도를 덮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쯤 혼비와 스마이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검은색 맥라렌과 부딪힌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걸어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11개월 된 아이가 숨지고 아기의 아빠인 31세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아기 부친의 상태가 오늘 오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몬 젊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아 병원으로 이송한 경찰은 사고 주변 도로를 막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소형 애완견을 3시간 가까이 차 안에 방치한 20대 젊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주말 범미 쇼핑몰 주차장에서 흰색 아우디 차 안에 갇힌 애완견을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욕 지역 경찰은 차 안에서 물 하나 없이 심하게 헐떡이는 애완견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옮겨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주차장 폐쇄 회로를 확인한 결과 견주가 3시간 가까이 애완견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애완동물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론토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이면 차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른다며 차 안에 애완견을 두고 내리지 말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유명 놀이공원인 원더랜드가 2년여 만인 오늘 개장했습니다. 코로나 2단계가 적용돼 전체 수용 인원의 25%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대부분의 놀이기구를 탈 때와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 또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원더랜드 측은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데다 접촉이 많은 표면을 소독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업이 중단된 원더랜드는 오늘 개장을 위해 직원 3천여 명을 복귀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더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 근육통이나 피로, 두통과 발열 등 전신 부작용 또는 주사 부위 통증이나 부어오름 등 국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사 부위 통증 이외에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는 사람의 면역 체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미 생성된 항체가 2차 때 빠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둘 다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작용과 백신 효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런 부작용은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고령층보다 젊은 층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월세 $680짜리 초소형 원룸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원룸은 160평방피트 크기의 싱글 침대 1개와 변기 하나, 창문 하나가 전부로 문이나 칸막이가 없고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으며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습니다. 크랙슬리스트 광고엔 집이 넓을 필요가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월세로 도심에서 살고 싶은 1인 가구에 이상적이라고 알렸지만 칸막이 등으로 화장실을 분리해야 하는 밴쿠버시 가이드라인에 적합치 않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광고 게재 이틀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현재 밴쿠버의 마이크로 주택 크기는 250평방피트입니다.